안녕하세요. 2020년 신년에 인사드립니다. 1973년에 중국을 10일 동안 여행했던 존 드 록펠러 주니어, 중국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숭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화혁명이 일으킨 이 전체주의적인 그 중국인들의 문화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남의 눈치 보면서 모택동의 미음자도 꺼내지 않고 국가 시책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그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행태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주의가 높은 도덕과 목적의식을 배양한 거래요. 그 일본의 그 군국주의 문화가 깊숙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칭 그 민도라는 말을 잘 써요. 민도. 어? 그 국가 전체주의를 가슴에 심으면 민도가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아시아가 왜 이러냔 말이야, 도대체가. 에? 알고 봤더니 뭐 서양 사회도 뭐 그렇게 틀릴 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저기 총체성이라고 하는 거, 토탈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토탈리타리즘하고 달라요. 솔직히 토탈리티 총체성만 알면 좌파 철학, 사회주의 철학, 하물며 마르크시즘 이런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총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합일되어서 공동체에게 퍼져 있는 어떤 소통의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합의, 목적, 말하지 않아도 네 눈만 보고 내 눈 봐도 서로 아는 그런 정신과 의식 상태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흥선대원군이 말이에요. 그 화려한 그 8인 가마를 안 타고 구질구질한 4인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왜 탔을까 저렇게. 화려한 8인 가마는요 대군들이나 타고 다니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일품 이하가 타고 다니는 이 4인용 가마는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성의 노인들이 야 어떻게 그 흥선대원군이 저렇게 허름한 4인용 가방을 타고 다니냐, 그런 노인들은 거의 한 명도 없었고, 어허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그 가마 하나만 딱 봐도 노인들마저 모두 생각이 똑같았어. 아 정치 참여하려는구나. 이런 총체성이 완전히 뽀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천천히 파괴됐는데 20세기 초에 서구 사회에서도 생각이 파괴가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20세기 초에는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이 저기 저 4인열을 타면 야 청렴한 사람일세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반, 정치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반씩 의견이 갈려. 그러니까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사를 딱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하게 퇴화돼 버렸다는 게 바로 에드문드 후설의 유럽 학문의 위기와 산업적 현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세기 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쭉 봤더니 이 유럽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가 굉장히 피폐했단 말이에요. 공동체 가치가 사라져갖고 서로 판단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어. 생각만 떨어진 게 아니야. 마음과 생각이 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생각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성이 짙게 남아있던 그 중세와 구체제 때는 말이에요. 사회적 합의, 목적, 연대성 이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은 광인이라 그랬고요.
응? 돈에 환장한다든가 병에 걸리면 자기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어떤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과 마음을 되찾아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20세기 초가 되면 무조건 약만 찾아 물질적인 약만 찾는 거예요. 응? 현대과학에 긍정적인 면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대다수 효율성만 높인 것이고 진정 삶에 도움되는 과학은 점차 사라져갔던 게 바로 20세기 초의 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딨냐면 아까 그 후설의 지적처럼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서로 분리가 돼서 삐뚤어진 채로 100년 이상 흘러간다는 사실은 즉 점점 바보가 된다는 거지. 응? 정신하고 정서가 무너져 갖고 물질과 감각만이 강조하는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착한 사람이라 그래. 바보야 뭐야? 예? 어린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옛날 한성의 노구들이 생각했듯이 4인용 가마를 타는 흥선대원군을 보고 야 청렴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정치 참여하려나 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세상에 대한 지혜가 완전히 사라져갖고 한성의 노구보다 못한 지적 시민들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성이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혜도 없는 주제에 감각적으로 눈이나 불아리는 꼰대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실상 20세기 전으로 나타난 그뭐 진화론이라든가 본질주의, 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 위선, 편협, 자포자기 이런 산물에 따른 그 법칙과학이나 유물론적 사유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기 싫으니까 역사의 법칙을 딱 발견했어. 어젯밤에 하느님께서 내려왔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그래서 나는 믿어야 돼 하느님을. 그거랑 똑같이 나는 어저께밤에 자본론을 읽고 역사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 더 이상 아무 공부도 안 할 거야. 이랬던 놈들이 마르크스주의가 20세기 초에 서구를 지배했단 말이야. 이것도 정신사의 퇴보의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자꾸 본질을 찾으려고 그러고 둘 곳이 없으니까 법칙을 찾으려고 그러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우상 독재자를 기다려 했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전체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독재자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 전체주의 문화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몰라. 어디다 대고 바르게 살자야. 정부 주제에 이 하인 새끼들이 건방지게 도로에다가 바르게 살자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어디다 대고 좌측 통행이야. 사람이 좌측으로 걸어서 서로 부딪힐 것 같으면 우측으로 건너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 의식을 전혀 안 키워주고 국가가 막 강제로 시민한테 강제해왔던 게 바로 수십 년 너도 나도 불조심입니다. 이따위 것들 그냥 공공뿐만 아니라 사적인 벽에다가 그냥 별 개 같은 그 관공서 그 지령 명령사항을 가득히 그냥 갖다 봐.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전체주의 이런 전체주의가 없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말이야 자질구레한 법을 만드는 게 자기네 하는 일인 줄 알아.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야? 기존에 있는 법이 나쁜 것이면 나쁜 걸 걸러내고 최대한 법이 없어도 사회생활에 굴러갈 수 있도록 개방형 입법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아니야 모두 폐쇄형이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따 이게 전체주의 문화란 말이에요. 옛날 박정희 전체주의 문화랑 싸우다가 이 새끼들 완전히 저기 몸에 배워버렸잖아 전체주의가. 그래서 말만 딱 하면 그냥 나라가 되는 줄 알아. 이게 바로 닫힌 사회예요. 개방 사회가 아니라고 이 사회가. 이 전체주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민들도 받아들여 앉아있구만. 이거 완전 중국이잖아. 응? 이 전체주의 사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극소수만 부자 된다는 거야. 왜? 위에서 명령하는 놈들이 명령만 하겠어? 밑에 있는 부도 위쪽으로 끌어갖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집단주의를 일으켜갖고 이 집단주의를 애국심으로 착각을 했다고. 어? 삼성 기업이면 삼성이 맞아 자기 조국인 줄 알고, 또 개인 간 서로 그렇게 경쟁을 하고 그 차별 의식을 갖다가 타국에 심어갖고 외국 나가면 집단적인 경쟁 의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매일 나라별 GDP나 서로 비교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몇 위냐, 뭐 개인 소득이 몇 위, 이따위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실제 당신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시민 의식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게 시민 의식인 줄 알아. 일본하고 똑같단 말이야. 요새 일본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애국심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결실을 대기업 은행 정부가 다 가져가고, 대기업 은행 정부는 또 그걸 또 국제금융 엘리트들한테 넘겨줬지. 내가 몇 골수 있게 이거 영상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넘어갔는지. 이게 바로 전체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어? 경제 현상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1000개 이상 소유한 사람이 1789명이야. 20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나 1개 이하 소유한 사람이 1억 6천만 명이야. 어? 1789명이 한 번 흔들면 1억 6천만 명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전체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 비트코인 누가 소유하고 있어? 1000개 이상. 아마존, 텔아비브 유니버시티, 미국 국방부, 미군 연구센터 이런 데서 다 갖고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이런 애들이 갖고 있잖아. 구글에. 이놈들이 뭉쳐갖고 한번 흔들어봐. 비트코인. 그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소수 극소수한테 부가가도록 만들어주는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만 그래? 한국 사회가 철저하게 전체주의적인데 삼성 주식 볼까요? 45% 주주가 전체 주식의 95.8%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전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90 몇 퍼센트야. 95% 이상이 고작 4.4%밖에 안 갖고 있어. 주식을. 솔직히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 0.75%가 한번 흔들어 봐. 나머지 개인들 어떻게 되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주의 사회와 주식시장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2단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제 극소수가 부를 다 독점하는 걸 넘어서 갖고 극소수가 이제 극대다수의 그 개미들을 통치할 거 아니야? 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응?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디지털 통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기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이 전체주의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21년 작년은 말입니다. 작년은 고통과 그 억압을 지켜내는 어떤 분노의 시기였어요.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불복종해버리는 이제 해가 원년이 됐으면 좋겠어. 2022년은 정부와 세계 금융계 제약사들의 대항에서 피를 흘리며 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듣지 말아버리고 불복종해버리라고요. 우리 파크라 그러죠. 1950년대 말인가 60년대 초에 그 흑인들 버스 타지 못하게 했는데 흑인이 탔잖아. 흑인 여자가. 이렇게 해서 흑인 차별 문제를 제기를 했죠. 이 아줌마가 한 짓은 딱 하나야. 불복종해버린 거야. 니네는 나 흑인 타지 말라고 그랬지만 난 타야겠어. 정부는 과태료를 먹이네 어쩌네 하면서 백신을 쳐질러 내려고 그러고 거리를 두게 하라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난 안 쓰겠어. 난 거리두기 안 하겠어. 식당에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돈 벌어야겠어. 미쳤어? 내가 정부가 나한테 언제 돈 준 적 있어? 나 상관없이 손님들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불복종하란 말입니다. 2022년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